오전 12시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목요일 명인들의 목회의 김동현입니다. 자, 오늘, 이제 다음 주, 연휴 기간을 앞두고 우리 시장이 좀 약세를 보였죠. 시장 자체는 기본적으로 뷰는 크게 달라진 건 없어요. 지금 우리 시장이, 미국 시장의 눈치를 보고 있지만, 단기적으로 보면 일단 반등 기조. 하지만 이 반등이 과연 계속 이어질 수 있는가는 우리의 어떤 경기 혹은 기업의 이익과 더불어서 미국 시장이 여기서 나스닥 2만 포인트, S&P 6천 포인트대에서 과연 더 올라갈 수 있느냐, 이게 두 가지를 놓고 고민하는 상황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 이제 다음 주 긴 연휴를 앞두고 시장이 좀 고민하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겠고요. 오늘은 시장 지수의 어떤 기술적인 움직임들, 그리고 주요 종목 섹터들의 큰 줄기들을 한번 좀 연휴 앞두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코스닥 지수를 이렇게 일봉상으로 한번 보시면, 그러니까 지금의 시장이 어느 궤적에 있는지를 그냥 확인하실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위가 코스피고 아래가 코스닥 지수인데, 그냥 쭉 그냥 그 직관적으로 보이실 수 있게 선을 이렇게 직선을 그어 드리겠습니다. 선이 좀 얇으니까 이걸 좀 체크를 해서, 자, 이렇게 보시면은 코스피 지수가 지난 7월달 이후에 약세를 기록을 하다가 여기서 이렇게 반등 중이죠. 1월달이 요 조정 채널을 둘 다 이렇게 빠져나온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림은 아마 예뻐 보일 것이다. 이게 단기적으로 보면 이게 삼중바닥 혹은 헤드앤숄더처럼 이렇게 그림이 나와 있잖아요. 단기적인 반등은 나오는데 이게 이제 121선에 가서 딱 부딪힙니다. 제가 전에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이게 121선이 실적선이다, 이렇게 정해져 있진 않아요. 그런데 주식을 거래를 오래 하신 분들은 대체로 비슷한 인식을 가지고 계시는데, 주식의 120일 이동평균선, 120일 이동평균선이 이 120일 이동평균선이 대체 6개월이거든요. 6개월 선. 6개월 거래일수로 보면 120선이 한 6개월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한 반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반년을 놓고 봤을 때 뭔가 업황이 좋아진다, 혹은 뭐 실적이 좋아진다, 내지는 실적이 피크아웃돼서 꺾인다 라고 보면, 우리가 회계연도 기준으로는 당기 혹은 단기 혹은 유동이라는 표현을 쓰면 다 1년이거든요. 그 해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기업의 밸류에이션을 놓고 볼 때도 포워드 EPS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계산할 때 그 포워드라는 개념 자체가 1년이거든요. 1년. 그러니까 앞으로 1년 정도 주가가 그 기업의 실적이 어떨 것이냐, 이걸 뷰로 많이 가져가기 때문에 1년이면 이제 지금이 1월달이면 내년 1월달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시점에서 대략적으로 앞으로 1년 정도를 전망을 하고 주가가 6개월 선행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120일 이동평균선이 대체로 보면은 이게 실적을 반영을 하더라는 거예요. 실적선이라고 소위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지수는 어때요? 지수는 이 120선이 경기선으로서의 역할을 하더라는 거예요. 이거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딱 명제화돼서 법칙처럼 혹은 공식처럼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주식을 오랫동안 보다 보니 이렇더라는 거예요. 대체로 이렇게 실적 좋은 주식들은 120선을 잘 안 깨던 움직임인 주가가 나왔었고, 실적이 좋은 주식인데도 121선을 깨고 내려가면 다시 결국은 올라가더라. 이게 이제 122평선이 그런 역할을 많이 해왔고, 뭔가 장기적인 대세 하락을 하거나 업황이 안 좋은 주식들은 121선 뒤집어 쓰면서 이렇게 떨어지더라. 우리가 보통 5, 20, 60, 120 이렇게 기본적으로 정배열, 역배열을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런 정역배열의 제일 장기선, 물론 200일선, 400일선도 보고 합니다만, 120선이 통상 이제 121선이라고 하면 우리가 장기 이평선이라고 하거든요. 이 장기 이평선이
제일 큰 어떤 방향의 전환점 내지는 그 방향의 저항선으로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최근의 움직임은 60일선을 기준으로 이렇게 떨어졌는데 60일선은 3개월이에요. 3개월 기조의 어떤 중기 수급 이런 라인이라고 통상 보는데 요거 이제 넘어와서 단기 반등을 했는데 120일선 여기 부딪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동평균선이 절대로 못 넘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지금 저는 이렇게 말씀드려요. 경기가 지금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한 1.7 얘기가 계속 많이 나오는 제가 지난주에도 이 얘기했죠. 1.7%, 높게 1.8% 이 전망을 많이 하고 있어요. 2025년도 GDP 성장률 전망 자체. 이거 엄청나게 낮은 거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그래도 한 5%는 성장하던 나라였어요. 근데 이제 5%라는 성장률 수치를 본 지는 까마득합니다. 언제 5%였어? 라고 할 정도. 그래도 3%는 지키고 있었는데 이제는 2%대가 아니라 앞에 일자가 붙었어요. 이거는 초저성장이죠. 거의 이건 초저성장이라고 하기에는 뭐 약간 디플레이션을 걱정해야 되는 정도가 아닌가 싶은 정도로 이건 말도 안 되는 숫자거든요. 대한민국에서 투자를 하고 뭐 사업을 하고 뭔가 매크로 데이터를 보던 사람들은 이 숫자는 정말 적응 안 되는 숫자거든요. 그런 상황이라면 이 121선이라고 하는 이런 경기선을 안착하기가 이게 안착하려면 경제 전망이 이렇게 되면 안 되죠. 그죠? 한 2.5 이상 이렇게 뷰가 바뀌어야죠. 그럼 반도체 경기 전망이 바뀌어야 되고 자동차 전망이 바뀌어야 되고 뭔가 수출 전망이 확 좋아져야 되는데 지금 1월달 이른 설을 앞두고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지금 1월달 1월 10일까지의 상반월 20일까지의 1월달 수출 데이터가 별로 안 좋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수출 성장률 자체가 YOY로 봤을 때 성장률도 떨어졌고 실질적으로 절대값 자체도 별로 안 좋게 나오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이 성장률 전망이 갑자기 좋아지기는 어렵다는 거죠. 그럼 우리나라 기업들의 이익 전망 그리고 경제 성장률 전망이 강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 121선을 시도는 할 수 있지만 안착하는 거는 앞으로도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본다는 거죠. 저도 그렇게 보고 있고 그런 데이터를 보는 많은 어떤 그 IB들 입장에서는 이제 코스피가 120선에 왔는데 코스닥도 120선에 왔는데 이렇게 된다는 거죠. 물론 넘어갔다가 다시 내려오는 것도 이거는 저항이에요. 그래서 저는 최대한 2월 달에 좀 넘어갔다가 내려오더라도 일단 좀 더 넘어가야 되지 않나라고 보고 있는데 그리고 2300 지금 80이 지금 PBR로 보면은 8배거든요. PBR 8배. 그러면 이제 지금 2500이잖아요. 2500이면은 지금 보시다시피 120포인트 올라왔죠. 그럼 여기서 이제 20포인트 올라가면 이 자리에서 2500 거의 2600이 되네. 2600이면은 PBR이 0점이 아니라 9가 되죠. 9. 그죠? 10% 올라가니까 PBR 8배에서 9배가 딱 된단 말이에요. 거기가 2600이에요. 그럼 지금 자리에서 2600이 요 120선 위쪽에 이렇게 딱 있죠. 여기가 계속 맨날 여러분들 아마 많이 보셨던 PBR 8배, 이건 쉽게 안 깨질 거다. 뭐 이러면서 바닥문 얘기하는데, 그럼 이 PBR 기준으로 봤을 때 PBR 8배가 아니에요. 0.8입니다. PBR 0.8이니까 0.9가 되면 어떻게 될래? 그죠? 이 경제 성장률 데이터 1.7%인데 PBR 0.9면은 저항이지. 그죠? 못 가는 거예요. 아마 그런 정도 자리까지 왔는데 심지어 다음 주 연휴에 그 연휴 기간 동안 FOMC가 있어요. FOMC는 예상하기로는 매파적일 거라고 예상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 목요일이고 금요일이고 이제 다음 주부터 목요일까지 연휴고 심지어 금요일 하루 거래되고 다시 휴일이기 때문에 거의 징검다리니까 거의 아주 긴 연휴처럼 이렇게 인식되기 때문에 오늘과 내일은 기본적으로는 주식을 좀 팔고 가자는 심리가 아무래도 강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오늘 시장의 조정은 그냥 자연스러운 거예요. 이 120선이자 연휴 앞두고 더 갈 수 있을까 고민을 하게 되는 자리예요. 자, 그러면
저는 이 자리에서 지수 시황뷰로는 어렵다고 보거든요. 전 2600선, 여기 코스닥 한 750선, 이 정도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여기는 애초에 제가 이걸 바로 깨진 않을 거라고는 여전히 말씀드리고 있었죠. 왜냐하면 이 자리가 다중저점이자 그리고 계엄이라는 특수 상황이 있었죠. 우리나라 계엄 때문에 이 매물화가 더 강하게 된 거란 말이에요. 여기서 사실은 이 정도 자리에서 저점을 잡고 이렇게 돌아 나갔어야 되는데 여기서 계엄 때문에 한 방 더 맞았거든요. 그러니까 매물이 여기서 한 번 더 정리가 돼버렸기 때문에 이 패턴에서 오히려 반등이 좀 1월 달에 더 세게 강하게 나와준 거예요. 근데 이게 750 근접하고 2600 근접하는 상황에서는 지수 플레이는 좀 어렵다라고 저는 봐요. 근데 문제는 제가 보는 시황뷰를 이 시간에는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보는 요령을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저는 늘 말씀드리지만 저는 선물 옵션을 하지 않아요. 여러분들께 선물 옵션 리딩 할 생각도 없고 뭔가 제 이야기를 듣고 뭐 곧버스, 인버스 이런 걸 절대 반대합니다. 저는 하방은 주식하는 사람은 하방 잡으면 안 된다고 보는 쪽이기 때문에 이게 맞든 틀렸든 그냥 저는 제가 그 기준이에요. 제가 전문가로서 이제 투자자로서의 저의 절대적 기준은 하방 플레이 나는 하지 않는다. 왜? 인간은 성장을 추구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주식도 이걸 제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래서 물가가 상승하는 것이고 인플레이션이 있는 것이고 이 세상은 앞으로도 계속 성장하고 인간은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 성장 지향적인 세상에 우린 살고 있고 주식에 투자한다는 것은 지금보다 더 나은 이익과 영업 환경을 만들려고 하는 인간의 노력이 몰려있는 이 집약체인 주식시장에서 거래를 하면서 어떻게 역성장에 배팅을 하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인플레이션이라는 건 계속 장기적으로 이어지니까 하방 포지션은 가지고 있을수록 위험하다고 저는 봐서 하방은 안 해요. 저는 기본적으로. 그러면 이 상방 보는 시점에서 주식 투자자로서 중시하는 시황은 뭐냐면 급락. 네. 그러니까 지수죠, 지수. 지수 급락 혹은 폭락이 더 무서운 거죠. 폭락. 네? 이것만 아니면 돼요. 이것만 아니면 돼. 뭐 좀 떨어지는 건 괜찮아요. 왜냐? 기업이 혹은 업종이 뭐 이걸로 커버할 수 있잖아요. 기업 이익과 업황이 좋으면 세상이 막 망할 것 같은 정도의 시장 상황만 아니면 어차피 실적 좋은 주식은 갈 거고 업황 전망 좋은 주식도 갈 거고 이 안에서 수익을 낼 수 있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막 급락, 폭락 이런 걱정을 하는 상황들이 뭐냐? 보통 이제 신용경색이에요. 신용경색. 이건 이제 금융 시스템의 문제죠. 이건 문제가 생기면은 일단은 기업이고 업종이고 간에 현금 만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주식시장이 발작하거든요. 이 신용 경색 상황에 대해서는 금융시장은 그냥 팔고 보자로 간단 말이야. 우리가 보통 소위 얘기하는 안전 선호 현상. 안전하게 현금 만들고 보자. 이거 누가 망할지 몰라. 어느 회사가 망할지 모르고 어느 기업이 망할지 모르고 어떤 은행이 망할지 몰라. 이런 상황이 되면은 일단 다 팔고 보자. 이럴 때는 그냥 무작정 현금 만들어야 돼요. 혹은 이 다음에 이제 위험한 게 이제 경기. 위험이에요. 이 신용경색이 결국은 경기 위험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게 제일 무서운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경기 위험이죠. 그죠? 그 다음 이제 3번이 이제 유동성이에요. 2022년도 시장은 이거죠. 유동성 조정이었죠. 금리 인상 구간에서 나왔던, 그죠?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금리 인상, 요 3번 약한 조정이에요. 그럼 이제 올해 이슈는 사실은 이 1, 2번이 과연 나타나느냐 아니냐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시장도 유동성 조정 이후에 금리 인상 구간에서 조정 나왔지만 미국 재정 유동성을 풀어줘서 계속해서 시장을 끌어올렸는데 지금 금리가 여전히 5%에 육박하는 상황이에요. 시장 금리는 여전히
4% 후반, 장기금리 5%까지 넘나들고 있단 말이에요. 미국 모기지론, 오토론 전부 7%대, 8% 목전에 있어요. 다시. 이런 상황, 물론 미국은 우리와는 다르게 다 고정금리이기 때문에 우리만큼 금리에 심각한 데미지를 입지는 않지만 자동차 같은 경우는 안 사겠죠. 그죠? 오토론 금리 7%로 자동차 구매해가지고 5년, 10년간 자동차 할부금을 내야 되는데, 파이낸싱, 이자 부담을 해야 되는데, 지금 자동차 구매력 떨어지겠죠. 그쪽은 전기차가 뭐 배터리 문제가 아니라 자동차 자체 구매력이 지금 약한 거예요. 금리가 높아서. 그런 상태에서 트럼프가 미국의 값싼 노동력을 제공했던, 이민자 추방을 시작했잖아요. 이민자 대추방을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냥 입국을 막는 정도가 아니라 불법 이민자를 추방한다고 하고 있어요. 그럼 당연히 고용 데이터가 깨질 거예요. 그죠? 지금은 인플레이션 걱정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 경기가 악화되는 걸 걱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고민인 거죠. 미국 시장이 나스닥 2만 S&P 6천을 지금 이 유동성으로 유동성 조정에도 재정 유동성을 공급해서 올려놨는데 이거 유지할 수 있을까? 여기서 만약 경제 데이터 악화되면은 경기 위기 상황이 생길 수 있는데, 그리고 실질적으로 금리가 높은 절대 레벨이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뭐 빅테크라든지 돈 많이 갖고 있는 회사들은 상관이 없지만 이 상황에서 경기가 좀 나빠지고 경제 매크로 데이터가 약화됐을 때 이 취약한 취약 기업이나 이런 쪽에서 균열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이런 걱정들을 지금 시황을 조금 조심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의 공통적 의견이고, 저도 항상 이게 경기든 뭐든 좋다 나쁘다 좋다 나쁘다 하는 게 저는 세상 순리라고 보기 때문에 그동안 한 2, 3년 좋았기 때문에 한번 푸닥거리 한번 하고 갈 때가 되지 않았나 미국도. 근데 그 상황에서 트럼프의 이민자 추방, 그 상태에서 미국 재무부와 연준과의 어떤 트러블, 이런 것들이 올해 상반기는 여전히 좀 긴장도를 유지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변함이 없어요. 저는 그 뷰는 여전히 이제 괜찮아요는 아니에요. 아직 주의해야 되는데, 그런데 미국 시장을 좀 가서 다시 보죠. 제가 왜 장황하게 말씀드리냐면 아직까지 미국 시장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뭔가 급락 신호 같은 것들은 안 보여요. 물론 이런 급락 폭락이라는 건 느닷없이 나타나긴 하지만 지금으로서는 뭔가 대단한 급락 폭락 신호 같은 건 아직 없어. 상단 채널에 있기 때문에 이게 큰 그림으로 보면은 지금이 좀 더 큰 그림으로 보시면 이게 지금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미국 S&P 500인데 이게 지금 2008년도 여기가 금융위기고요. 여기가 팬데믹이에요. 이게 이제 중기 채널 하단을 찍었던 자리고, 그리고 여기가 2014년, 그리고 여기 브렉시트 때 하단 왔었고요. 브렉시트 때 하단 왔었고, 트럼프 1기 때 올라서 여기 18년도에 고점 때리고, 이 18년도에 이제 무역 분쟁 얘기 나오면서 시장 한번 박살났었고, 그리고 이제 금리 인하하면서 좋아지나 했다가 팬데믹 맞으면서 다시 하단 찍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돈을 다시 풀어서 상단 찍었죠. 금리 인상해서 다시 하단권 내려왔죠. 그리고 미국 재정 유동성 풀어서 다시 상단 와 있단 말이에요. 다시 상단 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뭔가 시끄러운 상황이 생기면은 이거 하단 내려오면 이거는 아주 위험한 거의 대형 사고 터지는 하단이고, 뭐 지금 6천인데 한 5천대 초중반 정도까지는 사실 중기 조정 내려올 수도 있는 자리거든요. 그런 자리에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경기에 대한 걱정 정도를 하면은 제 생각에는 한 5,500일 거고, 여기서 뭔가 노이즈가 신용경색 상황이나 혹은 디폴트 위험이 증가되는 상황이 생겨서 내려오면은 뭐 5천 이렇게 내려갈 수 있겠죠. 근데 이게 과연 당장 일어날 일이냐 아니냐 이제 그것만 주시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보이지 않으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 장세예요. 종목 장세. 이 종목 장세라는 거는 사실은 새로울 게 없어요. 우리나라 시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나라 시황을 얘기하면서 왜 미국 지수를 갖다 보여드리느냐.
미국 시장이 이렇게 조정받을 때 우리 시장이 좋았던 적이 없죠. 당연히. 당연합니다. 미국이 이렇게 조정받으면 우리는 같이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시장이 여기서 과연 좀 하드코어한 양상으로 조정 패턴이 진행이 되느냐 아니냐를 계속 살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요 단기 채널, 중단기 채널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미증시가 여기에서 이렇게 이 자리에서 지금 딱 잡아줬죠. 단기적으로 여기서 깨졌는데 여기서 추가 조정이 깊게 진행되지 않고 저기 2023년도에서 이어지는 요 추세 하단 라인에서 지금 딱 잡아주면서 다시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일단 이 선이 깨지지 않은 동안은 일단 급락은 아니에요. 일단 급락은 아직 아니야. 근데 이 라인이 깨지면 어때요? 이 라인이 깨지면은 2년짜리 추세가 깨지기 때문에 이렇게 2년여 횟수로 3년이 횟수로 3년 돼 버리네. 여기서부터 이어졌던 이 채널이 깨지면은 이제 단계적으로 이제 조정 구간에 들어가겠죠, 미국 시장이. 이 조정이 어떤 패턴이 되는지는 현금을 당연히 좀 가지고 봐야겠죠. 근데 아직은 그 신호까지는 안 나오고 있으니까 이제 무슨 상황이 되는 거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급락이나 폭락이 아니면 기업이랑 그죠? 업종으로 보면 된다 그랬죠. 이게 뭐예요? 이게 2023년도와 2024년도까지의 시장이에요. 예, 지수는 제한적인 등락. 우리나라는 미국처럼 돈을 풀지 못해요. 미국처럼 풀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리고 미국처럼 메가캡 기업들도 지금 없어요. 하이닉스밖에 없어요. 하이닉스만 특별 대우예요. 말씀드렸다시피 하이닉스는 거의 미국 빅테크 정도의 지금 거의 뷰로 보시면 돼요. 근데 요 2022년, 2023년도, 2024년도 작년, 재작년 여러분 수익 났어요? 작년, 재작년은 실적주만 갔어요. 아시다시피 전력망 이거 제가 요즘은 전력망이라고 하지만 제가 2023년에는 항상 송배전 이렇게 얘기했다. 송배전주 해야 한다. 송배전주 해야 한다. 이게 지금까지도 좋잖아요. 그죠? 그리고 방산 지금까지도 좋아. 요즘 이제 방산 이제 좀 약해지고 있어요. 방산 이제 약간 이제 이익 실현권이 좀 들어온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작년도 하반기부터 제가 조선주 해야 한다 그랬죠. 그리고 작년부터 화장품 해야 한다고 하고 있고. 이런 애들이 계속 움직이는 장세인 거예요. 아직은. 그러니까 아직은 이런 거 가지고 하시면 돼요. 이런 거 가지고 하시면 된다는 게 아무거나 다 사면 된다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 방산 같은 경우는 지금은 이제 조금 팔아야 되는 자리에 온 것 같고 전력망 같은 경우에도 지금 트럼프의 투자 계획들 나오면서 위로 이렇게 거래 터지면서 막 올려주면은 거기서 개인들 달려들 테니까 그건 한번 또 팔아주는 자리에 얼추 오고 있어요. 그럼 이제 또 이제 실적 순환매가 좀 계속 돌겠죠. 예를 들어 미용 의료기기나 뭐 화장품주나 이런 건 다 실적이 좋잖아요. 올해도 실적 좋거든요. 그런 종목들은 지수 크게 상관없이 그냥 갈 길 가는 거예요. 이 상황이 아직은 유효하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우리 시장이 오늘 부딪힌 상황이나 연휴 앞두고 나타난 시장 현상을 저는 이렇게 봐요. 요 1월 달 동안은 여기서 많이들 뭐가 강했느냐? 여기가 뭐가 강했느냐? 일단 하반기 내내 떨어졌던 반도체가 올라왔어요. 그죠? 반도체가 사실 SK 하이닉스는 지금 우리 시장에서 거의 슈퍼스타입니다. SK 하이닉스는 빼고 얘기할 수 없어요. 많은 분들이 삼성전자 가지고 지금 뭐 5만 전자, 6만 전자 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건 완전히 포커스를 잘못 잡고 있는 거고 그냥 슈퍼스타는 하이닉스예요. 그죠? 하이닉스를 그냥 지금 원톱으로 계속 놓고 봐야 되고 그러고 이 하이닉스가 엔비디아 흐름과 혹은 브로드컴까지도 물량을 받기로 하면서 좋은 움직임 나오니까 반도체 소부장에서 그나마 AI 쪽과 링크가 그래도 좀 되는 쪽, 뭐 대표적으로 한미 반도체, 그죠? 그리고 전반적인 이 데이터 센터향, 그러니까 유리기판주들이 올라오고 그러니까 이런 스토리가 그나마 되는 반도체 일부 주들이 좋은 거죠. 예. 그 심지어 얘네들이 하반기 많이 떨어져 있으니까 이런 거 좀 나왔죠. 이것도 오늘 하이닉스가 실적 발표 딱 하면서 단기적으로 세론 나온 것 같죠. 이익 실현 외국인들 쫙 때리잖아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의 입장에서는 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 엔비디아도 마찬가지고
지금 추가 유동성 공급이 과연 되느냐를 외국인들의 입장에서도 봐야 되기 때문에 미국에서 높은 데서는 팔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높은 데서 비싸게 더 사고 있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반도체에 조금 힘 빠지는 거예요. 그럼 지수 조금 힘 빠지는 거고. 그리고 조선주가 트럼프 트레이드로 쫙 올라왔지 않습니까? 조선주가 트럼프 트레이드로 올라왔는데 트럼프가 이제 취임했으니까 이 기대감이 이제 이익 실현으로 한번 물량 나오는 거예요. 물량 소화 한번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지금 인프라 쪽이 트럼프 취임해서 막 여러 가지 투자 계획들 나오면서 막 올라오죠. 이것도 조선이랑 마찬가지예요. 한 번씩들 차익 매물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시장이 이제 1월 반등을 어느 정도 마무리하면서 눈치 보기 구간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다시 또 종목이 어떤 게 실적이 좋아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럼 작년도 하고 또 똑같은 상황이 되는 거예요. 지수로 올라가고 막 시장 지수가 홀홀 날아가고 그건 기대하기가 여전히 좀 힘들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설 앞두고 뭐 시황을 어떻게 해야 되냐 마느냐는 아직은 큰 신호는 없으니까 그냥 종목 쪽에서 2025년도 여전히 어떤 쪽이 실적이 좋을까를 보시면서 플레이를 하는 게 여전히 맞다라고 보이고요. FMC가 큰 데미지만 아닌 상태에서 지나가면 2월도 일단 상반월 정도까지는 그냥 종목 장세 할 만할 것 같습니다. 그런 정도 움직임 보시면서 설 명절 준비하시고 설 쉬고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현입니다.